네, 안녕하세요. 라라과TV 인시입니다. 오늘은 고압 이산화탄소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듯이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물속에는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초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물속에 미량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소비하고 나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초의 성장이 멈추거나 천천히 죽게 됩니다. 고압 이산화탄소 장비를 설치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제품을 연결만 해주면 끝입니다. 먼저 연결한 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린더와 레귤레이터를 결합합니다. 이 레귤레이터의 안쪽에는 실리콘 링이 있는데 이 실리콘 링이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구입하신 레귤레이터 박스에 여분의 실리콘 링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해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결합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최대한 레귤레이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만 마감하더라도 실리콘 링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스패너로 2-3mm 정도만 돌려줄게요. 너무 과도하게 돌리시면 안쪽에 실리콘 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돌려주세요. 레귤레이터에 폴리우레탄 호스를 결합합니다. 조절 밸브 근처에 소켓을 빼낸 후에 호스를 끼우고 잠가주세요. 혹시 고압 호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뜨거운 물에 5초만 담궜다가 결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압 호스를 잘라 미세 조절 밸브를 연결합니다. 호스에 미세 조절 밸브를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미세 조절 밸브에는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스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반드시 맞춰서 설치해 주세요. 반대쪽에도 고압 호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주세요. 역류 방지기도 방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서 설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역류 방지기와 확산기를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역류 방지기부터 확산기까지 실리콘 호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과도한 압력이 공급될 때 쉽게 빠지도록 해서 호스가 터지거나 확산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이처 아쿠아리움을 대표하는 회사 ADA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압 호스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리콘 호스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네오 확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리콘과 PC관의 광경 차이로 인해서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압 호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에 조명과 같이 연결해 줄게요. 사실 두 개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조명을 30분 정도 시간차를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메인 밸브를 열어주세요. 틱 소리와 함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메인 밸브는 조금만 열어주세요. 한 1-2cm 정도만요. 다음에 레귤레이터에 달린 밸브를 열어주세요. 이 부분도 조금만 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세 조절 밸브로 원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실린더의 밸브나 레귤레이터의 밸브를 과도하게 연 경우에는 미세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만 열어주세요. 설치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각 장비들을 살펴볼게요. 각 부분의 역할을 알아두시면 유지, 관리,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봄배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실린더입니다. 파란색의 투박해 보이는 철제 실린더, 깔끔한 이미지의 알루미늄 실린더가 있습니다. 만약 45cm 이하의 작은 수조만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1리터의 알루미늄 봄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큰 수조나 또는 여러 개의 수조를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투박해 보이더라도 대용량의 파란색 철제 실린더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배 이상의 용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cm 수조를 기준으로 알루미늄 실린더는 한 달, 철제 실린더는 3에서 4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장비니까 비슷한 가격대라면 큰 제품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린더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수족관용 레귤레이터입니다. 고압과 저압 두 개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고압 게이지는 실린더의 내압을 표시하고 저압 게이지는 사용 압력을 표기합니다. 고압 게이지는 이산화탄소의 잔량을 정확히 나타내진 않지만 대략적인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완충 시에 7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에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공급되면 열리면서 실린더의 가스를 수조까지 통과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는 부속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세줄 밸브에서 호스를 제거하실 때는 이 부분을 누르고 당기시면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확산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때는 락스를 희석한 물에 잠시 담가 두셨다가 씻어서 사용하시면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는 일회용 알루미늄 실린더를 이용하는 미니고압 이산화탄소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45cm 이하의 수조에서 한 달에서 2달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양질의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또 일회용 실린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기본으로 들어있는 레귤레이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다. 물론 장착 가능한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린 레귤레이터가 있지만 미니고압 세트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시작하시는 단계보다는 숙련된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 고가의 고압 이산화탄소 장비를 먼저 구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취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DIY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보고 계속할 수 있는 취미라면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고압 형태의 이산화탄소 장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지 비용도 저렴하고 또 편하고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